맛있는 테마 대신증권 박영빈 연구원입니다. 박영빈 대리님이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건설주 차트를 보다가 딴 생각을 하니까 딴 말을 하게 되네요. 네, 건설주 차트 보고 있었는데 상승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건설주는 일단 잠시 후 기자회견 현장에서 그 한국은행의 시각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또 맛있는 이야기 들려주셔야죠. 어떤 이야기 해주실 건가요? 예, 오늘은 키움증권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예, 키움증권이라고요? 연초부터 핀테크로 좀 한 차례 달궈졌었죠? 예. 예. 얘기 시작해 주세요.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 저는 이제 요즘에 손님들 같은 경우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내용이 코스닥 시장이 너무 좋다. 어느새 진짜 코스닥 시장이 600포인트를 넘어서서 상당히 계속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막상 지금 중소형주를 담지 못한 고객님들께서는 어느 종목을 지금 따라붙어야 되나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오를 만큼 올라있는 어떤 바이오주들 아니면 뭐 게임주들을 따라붙기에는 상당히 좀 불안해 하시는 부분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키움증권을 저는 코스닥 시장의 어떤 강세에 따른 수혜주로 한번 꼽아봤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코스닥 시장의 강세는 지금 최근 한 2달간 우리가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하고 있고 큰 틀에서 증권 업종을 본다면 저금리 기조 속에서 은행에서 증권사로 돈이 계속해서 은행 적금 만기 자금을 증권사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이런 추세가 앞으로도 조금 지속될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떤 단기간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기준금리가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경우 우리나라의 어떤 저금리 사태가 어떤 고착화될 경우 조금 더 트렌드로 작용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증권업종이 1월 실적을 서프라이즈 실적을 발표를 했죠. 지난 2년간 피나는 구조조정의 어떤 산물인 것 같고 키움증권도 후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주로 여기 맛있는 테마 통해서는 좀 시청자분들께서 투자했을 때 좀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많이 보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저번 주에 추천드렸던 종목이 GS건설인데 오늘 추천드리는 키움증권도 마찬가지의 컨셉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증권업종 자체가 2007년 고점 이후로 약 7년 동안 반등 없이 하락을 했습니다. 어떤 과다 경쟁과 수수료 브로커리지 수익의 급감 문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증권업종이 정말 좋지 않았는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증권업종의 어떤 피나는 구조조정 노력 그리고 어떤 저금리 기조 속에서 은행권 자금들이 증권사 금융상품 쪽으로 자금이 지속해서 유입되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을 본다면 우리가 조금 더 안심하고 트렌드에 맞게 투자를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고 그 중에서도 유독 제가 키움증권을 좋게 보는 이유는 코스닥 시장의 강세를 꼽을 수가 있는데 코스닥 시장이 항상 이제 벽에 부딪혔던 지수가 570에서 580 정도 포인트였는데 이 저항선을 뚫어냈다는 점, 거래를 강하게 초반하면서 뚫어냈다는 점에서 최근 7년간의 저항을 뚫어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키움증권을 코스닥 시장 강세의 수혜주로 한번 꼽아봐도 되지 않을까 해서 오늘 들고 나왔습니다. 네. 사실 지금 현재 증권주의 시세는요, 지금 상승세에 오늘 나타내다가 금리 동결 결정 나오고 나서 소폭 하락세로 돌아서 있는 상태고요. 증권주 가운데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코스닥 강세의 수혜와 또 추가적인 어떤 저금리 기조의 증권사의 투자 자금 유치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코스닥이 지금 600선 돌파할 때 그 신용잔고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건 역시도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 워낙 저금리이기 때문에 좀 가능한 일이고 또 PER 자체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낮아졌다. 그만큼 실적이 나오는 코스닥의 기업들이 많아졌다는 뜻을 의미한다라는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키움증권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배경은 그러하고요. 그러면 좀 리스크 요인들은 없을까요? 방금 신용잔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키움증권 우리가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평균 거래대금이 1월달 같은 경우는 7조 원을 돌파를 했어요. 지금 작년 전월 동기 대비해서는 약 30% 정도 급증한 수준인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이 상당히 좀 흥미로운 점인데 개인의 비중이 약 65% 정도 된다는 점. 기관 외국인 비중이 35%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개인 비중이 많으면서 아무래도 코스닥 시장이 그만큼 강했었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신용 잔고 수준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지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신용 잔고가 약 3조 원에 육박을 했는데 여기서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유가증권 시장, 거래소 시장이 신용 잔고가 2조 6천억밖에 되지 않는 점이죠. 시장의 크기는 코스닥 시장이 거래소의 약 8분의 1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데 신용 잔고는 더 높은 아주 어떻게 보면 네. 많은 자금이 코스닥 시장 쪽에 유입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개인 비중이 그렇게 많다니까 좀 불안하긴 한데요. 글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대기업들의 어떤 기업 여건들이나 실적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어떤 저금리, 저성장 기조 속에서 대형주들 중에서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손에 꼽을 만큼 지금 작은 상태에 있는데, 이런 중소형주들의 어떤 강세 트렌드는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리고 중국과 일본의 어떤 중소형주들의 상승을 보더라도 전 세계적인 트렌드라는 점을 우리가 감안을 해보면 앞으로 지금 코스닥 시장의 강세는 신용 잔고의 급격한 증가가 약간 불안한 감이 물론 있긴 있지만 조금 더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코스닥 시장과 거래소의 어떤 이런 뜨겁고 차가움이 역전되는 순간은 대형주들의 실적이 큰 폭으로 늘어나야 되는데 당분간은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자, 하지만 이런 어떤 코스닥의 강세만 기대는 종목이 아니라는 점, 또 새로운 모멘텀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키움증권을 또 유망하게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대목이 아닐까 싶어요. 예, 맞습니다. 최근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어떤 이런 코스닥 시장의 강세와 더불어서 최근 인터넷은행 진출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키움증권 다들 아시다시피 대주주가 다우기술입니다. 다우기술 같은 경우는 온라인 플랫폼 지위 쪽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는 회사이고, 다우기술 모회사인 다우기술의 어떤 그런 인터넷 핀테크 관련주로 분류가 되면서 실제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연초에 다른 증권주 대비해서 상당히 수익률이 오버퍼폼했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동사가 개인 주식 시장에서 압도적인 MSCI 23% 정도로 시장의 어떤 개인 투자자들의 마켓시어를 확실히 점유하고 있고, 이 부분은 상당히 충성도가 높은 고객임을 감안을 하고, 그리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인터넷은행 진출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앞으로 키움증권의 주가는 조금 더 탄력적으로 상승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터넷 은행으로 변모하는 부분, 이 키움증권의 앞으로 중요한 모멘텀일 텐데요. 이게 구체화되는 시기가 6월이라고요? 네, 올해 6월 중에 정부는 인터넷은행 도입 방안을 구체적으로 발표를 할 예정이고, 앞으로 한 넉 달 정도가 남았는데 그동안은 키움증권은 어떤 이런 모멘텀들이 가시화되기 전까지는 꾸준히 주가는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키움증권에서 거래를 하고 있는 개인 계좌가 지금 약 60만 개 정도가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코스닥의 신용잔고 3조 원, 그리고 보통 증권사들의 신용대출 이자가 약 7에서 9% 정도 된다는 점을 보면 어떤 대출 수익만 해도 엄청나게 걷어들일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조성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 키움증권의 자회사들도 작년 4분기부터 턴어라운드 했다는 점도 한 단계 더 주가를 가볍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보여집니다. 키움저축은행, 그리고 우리자산운용, 그리고 키움인베스트먼트 모두 작년 연말에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주가 분위기를 상당히 좀 좋게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금융 쪽에 다각화된 자회사들을 갖고 있습니다. 또 모회사가 다우기술이라는 점이 어떤 그 온라인 플랫폼으로서 확보하는 측면이 있다고 해주셨는데요. 다우기술과의 그 시너지는 어떤 부분을 예상하시나요? 다우기술 같은 경우는 일단 온라인 플랫폼 쪽에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국내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핀테크가 어떤 좀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면은 결국은 인터넷을 통해서 실제 결제와 거래와 금융상품 투자를 하는 넓은 의미의 광의의 이런 개념으로 볼 수가 있는데,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이런 인터넷 은행, 그리고 인터넷을 통한 실제 투자 활동에 가장 현실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회사가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현재 키움증권의 충성도 높은 60만의 계좌, 그리고 다우기술의 온라인 플랫폼 기술력이 더해진다면 네네. 여기서는 상당한 시너지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네, 현재 시장에서 유망하게 보는 또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이 핀테크라는 분야에서 어떤 현실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 모델들이 다 제대로 갖춰져 있는 모습을 갖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어떤 그런 앞으로의 가능성에 베팅을 하는 전략을 세워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어떤 핀테크와 관련한 실질적인 수혜까지 올해 안에 예상을 하시는지 투자 의견과 함께 가격 전략 세워주시죠. 자, 물론 구체적인 어떤 큰 그림은 정부에서 6월 달에 발표하는 인터넷 은행 활성화 방안이 구체적으로 봐야 알겠지만 일단 기대감이 형성되기에는 지금부터가 상당히 앞으로 넉 달 동안 중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키움증권의 2015년은 실적과 성장,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탑재한 원년이라고 보고 있고 증권 업종이라는 섹터 자체도 어떤 장기간의 어떤 구조조정을 마무리하고 앞으로는 좀 도약을 할 것 같다. 업종과 그리고 개별 종목 모두 이제는 다시 봐야 된다. 이런 컨셉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매수가 56,000원 제시를 했는데 오늘 공교롭게도 좀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인데 지금 현재 한 1,500원 정도, 전일 종가 대비 1,500원 정도 주가 상승을 하면서 58,000원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56,000원 매수가 제시해드리고 4개월, 제가 말씀드린 4개월은 정부에서 6월 달에 인터넷은행 구체화 방안을 발표하기 전까지죠. 목표가 7만 원 제시하고요. 손절가는 추세를 무너뜨리는 53,000원, 무너지면 손절할 것을 제시를 드립니다. 차트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 1월 달 바닥에서 강하게 거래 터지면서 상한가를 쳤는데 앞으로 이 선은 무너뜨리기 상당히 어려운 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추세적으로 7만 원까지 상승 예상해봅니다. 네. 그리고 소급적인 측면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어제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시총 1조 이상의 어떤 대형 증권사들의 수급을 모두 확인해 보니까 유일하게 외국인들이 1년간 최근 1년 동안 지분을 늘린 증권사가 키움증권이더라고요. 아마 외국인들도 키움증권의 앞으로 이런 인터넷 쪽, 모바일 쪽 점유율 확대를 조금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상당히 그 논리가 잘 논리정연하게 들어오시죠? 앞으로 좋은 수익률로 시청자 여러분께 보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영빈 대리, 오늘 키움증권을 추천하고 있는데요. 키움증권에 숨어있는 테마는 코스닥 600선 돌파, 인터넷 은행 진출 가능성과 핀테크, 외국인의 지분 확대였습니다.